예, 집계표 못 받으신 테이블 없으시죠? 예, 집계표 모두 받으셨다고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계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우측 상단에 투표 일시입니다. 투표 일시 5월 29일 1일차 또는 5월 30일 2일차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이것이 한 장씩 배포가 됩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지금 따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대에 보시라고 드린 거고, 각 동별로 한 장씩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사전 투표소 명을 적어주시면 되고, 뭐 기산 1동, 뭐 인덕원동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동 개수기로 세는 거는 어디다 적느냐? 왼쪽에 유관 개수 괄호치고 수동 개수기라고 되어 있는 두 열에 적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관내 매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딸깍딸깍 눌러서 세는 사람 수를 적는 것입니다. 매 정각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맨 첫 번째 칸에는 6시부터 7시까지 셌던 사람 수를 적고 다이얼을 돌려서 초기화를 하고 다시 세는 겁니다. 그러면 7시부터 1시간 동안 또 8시까지 센 거를 적고 또 초기화를 하고 이 작업을 6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관내 누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매 시간 센 것을 더하여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사전투표 용지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명부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요청해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왜 사전투표 자수가 아니고 사전투표 용지 교부 수인가? 명부 시스템에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관내 누계와 관외 누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세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만 셉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시간대에 단 한 명의 참관인이 들어가고 두 종류를 모두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외를 우리가 아예 감시를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게 계속 매 시간마다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 그쪽에서도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눌러서 세는 거는 300명 셌으면 정확하게 300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세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 투표관리관도 그렇고 선관위 직원들도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 특히 관내는 부풀릴 생각을 못해요, 숫자를. 관외가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지. 우리가 이걸 세는 게 불가능하니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자 해서 이 집계표에 그 기재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 시간마다 해야 할 일 세 가지이죠. 이 딸깍딸깍 눌러서 센 거를 적고, 그 오른쪽에는 이 직전 시간까지의 누계 거를 더해서 적고, 이 오른쪽의 두 칸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물어봐서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계라고 되어 있는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 몇 명 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몇 명 했느냐, 몇 장 뽑아서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관내와 관외 모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오전 참관인, 오후 참관인 서명하는欄이 있고요. 예, 집계표 작성 요령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건 매 시간마다 물어봐야 돼요? 예, 매 시간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전투표 관리관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그냥 직원이 아니고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개수기를 하신 분은 선거인자가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딸깍딸깍 그래서 언제 누르냐 정확하게 이거 투표용지를 받을 때가 아니고 투표함에 직접 집어넣는 그 순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기표소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투표 용지는 103장 나가는데 우리는 100명 세는 경우가 흔해요. 몇 명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는 사람과 거기서 배부한 투표용지는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중간에 기표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투표함에 안 넣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몇 장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집계표 작성 요령을 대충 알려드렸으니 이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 한 10분에 예, 질문 받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개수기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투표자는 계속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시간에 흘러서 이 하는 거하고 예, 지금 사전 투표 용지해가지고 우리가 그 관리관한테 물어보는 숫자가 예, 각각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 시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봐도 오늘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 그거는 맞죠. 그건 같아야죠. 맞고 그 사이에서 한 투표, 뭐 다섯 표 정도 빨리 진행될 때도 있고 안 진행될 때도 있으니까 마지막 예,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부분입니다. 몇 명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 한두 명 놓칠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몇 명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물이나 음료를 최소한으로 드시고 6시간 정도 가능하시잖아요. 네, 12시간은 저도 부리고 6시간 정도는 화장실 한 번 안 가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화장실에 가야겠다 하시면 그 옆에 참관인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참관인 수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총선 때 4.10 총선 때는 사전 투표소에 참관인 수 상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27명, 30명씩 배정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올해 초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최대 8인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양에서 4명 들어갔는데 왜 이번에 1명밖에 못 들어가냐, 이 상황이 그때는 법이 허술했던 거고 지금은 제대로 고쳐져서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 받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진행을 쭉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진행이 됐다 싶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일단 부방대의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우파 정당의 승리도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의 승리도 아니고 부정선거 척결을 해서 국민 주권 지켜내는 겁니다. 여기 뭐 본인이 진보다 보수다 그 정치적인 성향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래도 법과 정의는 지켜진 다음에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3구 대선 직전에 결성이 돼서 그 이후부터 쭉 선거 감시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6.1 지선, 그리고 작년에 4.10 총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부산과 그 근처에 있던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올해 6.3 대선까지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료만 훑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인천 연수구 을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저렇게 빨갛게 꽉 찬 빨간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게 4장이지 실제로는 1000장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고요. 이런 걸 보고도 그냥 투표를 했다라는 주장을 선관위는 하는 겁니다. 예, 왼쪽 게 이제 인쇄돼서 나온 거고 오른쪽 게 당일 투표 때 찍은 건데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걸 보고도 투표하는 얼간이는 없습니다. 예, 1000장 나왔다는 얘기고, 예, 배충리 투표지이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인쇄가 되었는데도 이제 이게 기계 오류로 인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으로 퉁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오류가 있으면 좀 저도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오산에서 이렇게 3장이 위아래 붙어서 나온 투표지도 개표장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여백이 없죠. 그리고 이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개표장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또 띄는 장면이요. 그리고
신권다발 투표지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왼쪽과 가운데 있는 게 빳빳하니 정렬이 잘 돼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접힌 투표지들입니다. 이걸 사이에 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어느 게 정상인지 딱 눈에 보이시죠? 근데 아래 게 정상이라고 우기는 게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롤 용지를 이렇게 된 거를 끼워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는 건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인쇄돼서 나온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말이 안 되냐? 이거는 지금 재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 아래에 인쇄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글자가.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되고 그 위에다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진처럼 위에 돼 있는 게 있고 아래에 돼 있는 게 있고. 아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정상. 아래에 있으면 나중에 붙였다는 소리가 되죠, 스티커를.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위에 예, 그리고 인쇄소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옆에 자르면, 칼로 자르면 나오는, 작두질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바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셨을 겁니다. 예, 투표 다 끝나고 나서, 개표 끝나고 나서, 투표용지 이렇게 빵 상자에 나와서 보관했던 거. 예, 이삿짐 박스에도 넣었고, 예, 이게 이제 봉인을 이렇게 막 훼손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뭐 웨더 카르텔 다큐멘터리 캡처한 건데 왼쪽은 이제 그 정규 분포표에 맞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다라는 거고 오른쪽이 예, 지난 4.15 총선 때부터 벌어졌던 기현상입니다. 전 지구에서 대수의 법칙을 유일하게 어기고 있면서 정상이라고 우기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 몰려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이런 현상, 그때 당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이 거대 양 정당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정의당, 무슨 녹색 무슨 당 이런 데서는 전혀 이런 현상이 없는데. 자,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이 광주에서는 이 현상이 없어요. 광주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4.10 총선 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수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만 있다 하면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 그런 이제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경호 의원 아시죠? 민경호 의원이 출마했던 곳인데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득표율이 11% 정도 차이 나는 기현상 벌어졌다라는 통계고, 예, 이것도 아실 겁니다. 선관위 국장실에다가 이제 투표용지 보관하는데 CCTV 가려놓은 거. 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쳐들어가서 발견을 한 거지, 안 들어갔으면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냐.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때. 안 찍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해킹하면 그거를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원이 확인해줬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탈탈 털리기 너무 쉬운 환경이라고. 이미지, 그래서 그 투표 용지 이미지만 해킹하면 뭐하냐. 사인을 개인 도장 쓰는데 그거 문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인이 아니잖아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그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무슨 사전투표 관리관 이렇게 적혀 있지. 선관위가 만들고 선관위가 배포하고 선관위가 다시 가져가요. 그건 개인 도장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거나 또는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유령 투표자를 만들거나. 그 197세 투표자는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어디였더라? 파주였나? 근데 뭐 미국 얘기 보니까 좀 약과더라고요. 1300살도 있던데 미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가 그렇게 허술하니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유령 투표자, 가짜 유권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 분류기 1번, 2번, 1번, 2번 이거 분류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면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쳐다보다 안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1번에다 무효표 한 장 쓱 집어넣고 한 100장 지난 다음에 조금 쓱 집어넣고 이러면은 1%, 2%씩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상 슬로우 모션으로 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들은 보셨을 거예요. 안양에서 지난번에 총선 때 개표장에서 찍었던 것도 만안구 쪽에서 개표
이 전자 분류기를 동영상 촬영한 걸 보면은 한 2장, 3장이 한 1분 내에 무효표가 1번표로 가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이제 수검표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이미 전산으로 다 조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걸러내는 데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의적 오분류 오집기, 이게 참 기가 막힌데 473표로 나온 거를 그 투표관리관이, 아니, 개표장에서 사무관이 와가지고 적을 때 493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못 적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실제로 그 테이블에서 나온 숫자와 개표소 그 개표록에 적는 숫자가 동일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표 상환표를 고의적으로 오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더하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무효표 나오면 다시 재검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렇게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나마 이제 감시를 좀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방대가 도대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 선거 조작을 어렵게 만들자는 겁니다. 선거 조작을 온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120가지 정도의 부정선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2-3가지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커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뭘로요? 이걸로. 이거 눌러가지고 사람 수 세가지고 300명에서 400명으로 부풀릴 거를 300명에서 한 315명 이렇게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함 바꿔치기를 어렵게 만든다. 이게 뭔 소리냐? 사전투표함은 봉인지가 그 봉인지의 역할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봉인지를 슬쩍 뜯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봉인지를 잘 찍기도 해야 되지만 서명과 이 도장을 찍으실 때 봉인지 안에다가 찍으시면 안 되고 안과 밖에 걸치게 찍고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떼고 나서 다시 붙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을 안 떼고 다른 허술한 데를 건드려고 하겠죠. 모든 곳을 그렇게 우리가 낙서를 해놓고 하면은 흔적이 남을까봐서라도 그 투표함을 못 건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관위에 보관되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건데, 뭐 수상한 자가 드나드는 거 감시하고 물건이 드나드는 거 감시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와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할 때야 허술하니까 우리도 감시하는 게 물건이고 사람이고 막 드나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다 퇴근했다는데 갑자기 선관위에 불이 켜져요. 그럼 누가 도둑이 든 걸까요? 아니면 다 퇴근했다는 게 거짓말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일들을 막고자 사전투표함 감시단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개표소에서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좋으니까 확대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휴대폰이다 하면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짜 투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투표지는 굉장히 흐릿하고 약간 번져 보이고 이렇습니다. 개표 참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들으실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우편 투표를 따로 집계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가짜 투표지 만드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안양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몇 명이나 투표 감시단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냥 알아봐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에는 총 31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도 31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소당 최대 참관인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후보자의 참관인. 지난 4.10 총선 때는 그 제한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번에 1명이냐, 2명은 될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2명까지 신고는 됩니다. 근데 1순위로 신고하고 2순위로 신고하면 1순위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7명이잖아요. 근데 2순위로 하게 되면 그 남는 자리에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부방대는 참관인 해가지고 수상받으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 참관인을 하는 거지, 참관인을 하면서 감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배치를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동에 한 명을 집어넣고 오전 한 명, 오후 한 명이니까 하루에 2명, 그리고 이틀 동안 하니까 한 투표소에 최대 4명인데 이번에는 동대장님들이 이틀 연속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인원이 적겠죠. 100명은 안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80명. 예, 80명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예, 사전투표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감시활동도 하지만 참관인 가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갑니다. 문자가 가든 전화가 가든 몇 시까지 와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전에 일찌감치 도착을 하셔서 신분증 제시하시고 이 명찰을 수령하신 다음에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관을 다 마치고 교대를 하면서 수당을 현장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식대는 아침 6시와 점심 12시 이렇게 두 번 하는데 오전 참관인 한 번, 오후 참관인 한 번 해서 동등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용호 회장님? 예. 사전도 그렇고요. 본투표는 따로. 예, 본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되는데 그래서 오후 참관인이 12시부터 하게 되면 식대를 2번 받습니다. 저녁 6시에 한 번 더 지급이 됩니다. 예, 사전투표 참관인 해서 안 되는 금지사항입니다. 예, 참관할 때 선거인한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디 동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 간섭, 지연시키는 행위. 옆 사람이랑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투표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옷을 입고 가실 때 색깔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막 숫자가 써져 있는 옷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 같은데 왜 배지 같은 거 많이 붙여놓으시잖아요. 왠지 트집 잡힐 것 같다 싶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표 시간 동안에 투표소 내 촬영이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투표 시간 전과 후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라고 하면 이제 뭐 누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런 게 아니고 투표가 갑자기 중단이 됐더라 또는 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문제들이 사고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투표함이 가득 차서 새 투표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가시면 투표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오후에도 투표함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생겼다는 자료인데 봉인지가 파란색인 거 보면 지난 4.15 2020년 때 사진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어디 사전투표소인지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스티커가.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함 본체입니다. 자, 검은색 행랑이 있는데 여기에 투표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아래 안 써 있어요. 그 아래는 받침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이다 라고 하는 저 위에 흰색 뚜껑과 아래에 검은색 행랑을 사전투표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 도중과 이송 시에는 받침대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로 이송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선관위 도착하고 나서는 차에서 내릴 때 저렇게 받침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쌓아가지고 선관위 내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바닥에. 굉장히 허술하죠. 왜 선거일날 투표할 때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는 받침대 역할을 했던 그 플라스틱까지 통째로 다 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구조로 굳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투표함 설치 시에 하셔야 될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마저 보면은 봉인지를 붙이는 위치가 측면에 2장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치할 때 측면에 2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봉인할 때는 이 위에를 막습니다. 위에 투입구를 막고 그 위에 봉인지를 부착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설치할 때 옆에 2장, 봉인할 때 위에 1장, 이렇게 총 3장의 봉인지가 하나의 투표함에 부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시 활동으로서 이제 사람 수 세는 거 말고 또 할 게 있겠죠. 이게 지금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관외는 안 셉니다. 관내만 세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만 세는 겁니다. 요 수동 개수기로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한 명씩 세는 거고, 매 시간마다, 매 정각마다 이 수동 개수기에 적혀 있는 숫자를 집계표에 기록을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지금까지 몇 장의 투표지가 발급되었는지 물어보고 옆에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참관 시간이 끝났다 하면은 이 집계표를 사진에 찍어서 봉인지 사진과 함께 공대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봉인지에 서명과 날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내, 관외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날인할 봉인지가 꽤 많습니다. 저희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이제 투표를, 그러니까 1차 종료 후에는 무슨 장비에도 봉인지 붙이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봉인지를 부착하기 전에 서명을 하라는 투표관리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봉인지를 투표함에 부착한 후에 그 다음에 서명과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관내 사전투표함 봉인지 사진 촬영 관련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앞에 눈앞에 있으시니까 다 보시면 되고, 예, 사전투표함 봉인지에 날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예,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린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2장의 사진은 지난번에 안양에서 직접 촬영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딱 보아하니 미리 서명을 하신 거예요. 너무 반듯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왼쪽은 보시면 이름도 삐져나와 있고 도장도 막 여기저기 찍혀 있고 지저분하죠. 우리는 깔끔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상하 좌우 사완에다가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떼지 못하게. 아, 그리고 어제 교육할 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그 아까 이 잠금 장치가 있었고 그 위에다가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걸 딱 붙여달라고 바짝 붙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뭔 소리냐면 봉인지가 붕 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그 자물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힘주면 빠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봉인지를 자물쇠에 밀착해서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들어주려고 하진 않을 텐데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조작을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봉인지 사전 촬영할 때, 자, 왼쪽 사진은 정말 잘 보이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도.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뭐가 좀 보이십니까? 예, 오른쪽처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봉인지 사진을 찍는 거지 우리는 투표함 전체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봉인지를 확대해서 찍을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고화질로 찍어주셔야 되고, 아, 참고로 이 왼쪽 사진 보시면 투표소, 그러니까 투표소 이름이 써져 있고 몇 일 차인지도 써져 있죠. 이게 앞면입니다. 앞면 봉인지 찍어주실 때 투표소 이름도 같이 나오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뒷면 사진인데 그 홀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홀로그램 스티커. 저기 이제 투표한 번호입니다. 저거 나오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거 찍을 때도 이제 투표소 이름 나오게 찍어주시면 좋지요.
근데 이게 또 문자로 보내시면 화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동대장한테. 위원장님께 보내시면 안 됩니다. 동대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비산동, 비산 1동, 뭐 호계 1동 사진입니다 하면서 보내시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뽑아야 돼서. 이거는 이제 영상 자료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성관이 직원이고 참관인들이 항의를 해서 그럴 리가 없다, 봉인지 멀쩡하다 하고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는데 흔적이 안 나고 그냥 쫙 뜯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살 뗍니다, 얘가. 그럼 그제서야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쫙 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영상이 별로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좀 제대로 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표장에서 찍힌 동영상입니다. 예,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떼는데 쫙 뗐죠? 보면은 처음에 살살 뗐던 그 위에 귀퉁이만 홀로그램이 남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흔적이 안 남아요. 이거는 시연을 한답시고 보여주는데도 이러는데 막말로 무슨 약품을 쓰든 드라이어기를 가서 지지든 해가지고 살살 떼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가 공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인도 도장도 그 안에 이쁘게 하시면 안 되고 지저분하게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엉뚱한 데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 그러다 보니 공인지 탈부착 테스트를 오전팀이 가자마자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처럼 나오면은 야 이거 봐라 봉인지 불량 아니냐 투표 이대로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걸 실제로 해봤을 때 왼쪽처럼 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투표 관리관들이 이거 떼는 방법을 알아요.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는 이거 투표 못하는 거 아니까 본인들 꼬투리 안 잡히려고 이거 흔적이 남기 떼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도 형식상으로라도 이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전팀이. 자, 이제 좀 지루한 글들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전투표 전에 해야 할 일인데, 잠시만요. 이게, 예, 맞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인지를 탈부착해달라, 테스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처럼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오른쪽처럼 나오면 이제 항의를 해야죠. 이거 공인지가 불량 아니냐, 제대로 된 거 가져와라, 이거 나 후보자한테 보고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관리관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대장님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영호 위원장님께도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대 본부까지 이 보고가 올라가요. 안양시 무슨동 사전투표소에서 며칠날 아침에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가짜 공인지, 불량 공인지가 나왔고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보고가 올라오면 이제 홍보 자료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제기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의제기서를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의제기서는 총 2장인데 하나는 참관인의 통합명부 시스템 투표 현황 확인 및 촬영 요구이고 다른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이 위반에 대한 무효 처리 요청, 이렇게 2장입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걸 이제 아무리 사전투표장에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출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전투표가 5월 29일입니다. 첫날이. 그리고 5월 30일이 둘째 날이고요. 5월 28일 날 오후 5시쯤 사전투표소에 이제 사전투표를 준비한다고 한창 바쁘게 일하고 하고 있답니다. 그때 참관인이 방문을 해도 된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 이의제기서를 그냥 무턱대고 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이의제기를 해야겠죠. 요청을 한 다음에 안 들어주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거죠. 2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직계표에 적기로 했던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명부 시스템. 쉽게 말해서 거기 투표소 맨 앞에 있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화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몇 명한테 투표용지 몇 장 뽑았고 몇 명한테 나눠줬고 이게 다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근데 그걸 거부를 할 겁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투표 관리관들은 선관위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고 매뉴얼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거부를 당한 다음에 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내면은 요청도 안 했는데 뭔 이의가 있느냐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주시는데 이 시점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전날에 방문하셔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시겠다 하시는 동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투표장에 일찍 가서 이걸 제출을 하려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항은 각 동대장님과 동대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린 이걸 언제 제출하면 좋을까요?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일날 아침에 좀 일찍 가셔가지고 왜 거기 직원들이랑 투표관리관이 바쁘다고 하지만 쉬는 타임이 잠깐 나와요. 일찍 가서 이거 명찰 걸어놓고 거기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투표관리관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구두로 전달을 한 다음에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아 그럼 이 이의제기서를 2장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투표관리관한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습니다. 접수증은 왜 없냐? 이게 하단부에 원래 절취선이 있고 그 아래 접수증을 받아올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없냐? 예, 그건 이제 양식을 만들 때 예, 전달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컨트롤을 미처 못한 상황인 거고 접수증을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요청을 했더니 양식이 따로 없다고 안 주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제출한다고 뭐가 극적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이걸 모든 동에서 다 해버리면요. 안양시 31개 동에서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라고 안양시 선관위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양시 선관위는 이거를 묵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민원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중앙에 보고를 해야 돼요. 당장 뭐가 바뀌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 이게 우리가 이의제기서는 예.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선거 관리인 도장이 인쇄가 돼가지고 나왔다. 예. 계속 인쇄가 돼가지고 나왔다. 예. 그러면 그 투표를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투표하고 난 뒤에 제기서를 제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 자 여기 자 이거 좀 봐주세요. 예.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위반에 대한 무효 처리 요청이라 하는 투표를 중단해달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고 자 이거 수신인이 위원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중앙이 아니고 안양시 동안구 또는 마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왜 개표장 가면은 제일 상석에 앉아있는 판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자 아까도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까도 그 사전 저기 선관위 내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이제 말뿐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빠삭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100가지도 1000가지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합법적인 선에서 고소고발당할 위험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요청을 하고 거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가 적은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실제 날인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여기 적혀 있죠. 예. 날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예. 날인을 안 하고 인쇄로 싹 빠져 나왔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무효표다라는 주장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투표를 못하게끔 중단을 시키는 것도 저희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참관인의 의무,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국민의 의무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참관인은 항의를 하고 시정 요청을 하는 것까지가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시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선관위가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민이고 권력이 없습니다. 예. 사법권도 없고. 질문 하나. 예, 해주시죠. 제가 어제 한변 대표님 그거 출정식에 갔는데 예.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하시는 그 박사님이 있잖아요. 많으시죠? 예. 아니 대표로 하시고 그분이 말씀이 사전투표 관리관 보장날인 예. 이거를 투표 전에 동사무소 가래요. 가가지고 여기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물어가. 그 해당 사항은 해당 사항 마이크 배터리가 없어요. 예, 그 해당 사항은 네. 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안양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의제기서라도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것도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안양은 그나마 좀 공식적으로 양식에 맞춰가지고 제출하면 바라는 줘요. 아니 이 제기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다가 그거는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보내는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관 아니 그렇지 그 담당. 그거는 이제 국방대 본부에서 전국에다 발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가 그분인데 본인의 도장을 찍을 건가 아니면 프린트 나온 걸 개보할 건가 물어가 본인이 프린트 나온 대로 개보하겠다 그러면은 경찰서 고소를 하래요. 고소, 예, 원래 그래서 이의제기서라고 써있는 이 이름 중에 네. 고발장이라고 써있는 게 있었어요. 예, 예. 제가 그걸 이의제기서로 바꿔온 거고 예, 그 예. 이유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부정선거 감시해야겠다, 막아야겠다 뜻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하나 막겠다고 되지도 않을 고소고발 당할 위험은 피하고 싶겠죠.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위험도 감수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선관위랑 척질 일만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그냥 이의제기서 수준인 겁니다. 이 고발장은 선관위 너 나랑 생사결을 벌이자, 너 죽든 나 죽든 둘 중에 하나 하자 이건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분 말씀이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동사무소 직원이 위압감을 느껴가 본인이 본인 도장을 직접 찍든지 아니면 프린트 그걸 주든지 둘 중에 그거는 이제 그분이 판단할 거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방학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자, 지역마다 그 제가 이의제기서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안 나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의제기서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이로 시작하는 내용의 4번 보시면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이 이거 그냥 안 하겠습니다. 개인이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원 수준에 의해서 그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면 선관위에 찍혀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안양 선관위가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 봐서는 막 시민들 고발하고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타 지역 가보면은 개표장에서 항의했더니 그냥 그 사람 바로 고발하고 이런 경우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시겠다 개인적으로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투표 관리관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직원을 이제 본인 도장을 하라. 투표 관리관이 네. 동사무소 직원이고 공무원입니다. 네네. 그 사람한테 이걸 내면은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수시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구조를 보고도 알겠습니다. 전달하면 이거는 좀 전에 맞죠? 문과니까 네.
이게 오전에 내느냐 오후에 내느냐 이게 이제 좀 갈리는데 1일차에만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첫날과 둘째 날 합쳐서 한 번만 낼 수도 있고 매일매일 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선택사항인 겁니다. 근데 최소 한 번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권장사항은 첫날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구두로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름 쓰는 欄 있죠. 오전 참관인, 오후 참관인 이름 한 명씩 적으시고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틀째에 만약에 나는 어제 안 했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름 하나 더 적어서 또 추가로 한 장 더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아까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 가면은 굳이 그게 투표 관리관하고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확인안에 보면은 이미 인시 안 되고 도장 안 치고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야 그렇게 돼 있구나 하고만 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순서가 다른 게 확인을 하고 내면 이미 늦습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했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보니 당신들이 이렇게 안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같은 경우는 투표 관리관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거 선관위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선관위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책임 전가래요. 본인이 못 해준다고는 죽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상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 해서 얘들이 압박감을 지금까지 안 느꼈던 거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지금 다들 하시는 게 이걸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더 수위 높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럼 개인적으로 해보셔요. 그게 아니라 이 3부에서는 여기 보면 넷도 있잖아. 158조 3항처럼 위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표 관리. 부하 직원이 그냥 그걸 프린트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진행을 막고 싶으신 건가요? 투표 중단을 시키시고 싶은 게 목적이신가요? 아니지요. 그럼 아니지 그-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도장을 찍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도장을 안 찍어준다니까요. 죽어도 안 찍어줘야겠네. 투표 중단을 하고 말지 안 찍어줘요. 죽어도 안 찍어준다는 건 아니, 제 말씀 들어주세요. 이게 제가 왜 죽어도 안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의 맹세가 있는 거. 자, 지금 아직 교육 중단 안 됐고요. 질문 시간 아닌데 제가 지금 잠깐 중간에 받았던 거고요. 자, 아까 선관위 안에 CCTV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냐고요. 누가 할 건데요?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우리 지금 당협이 가가지고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선관위가 당협 얘기는 들어줘요. 근데 당협이 선관위한테 베이비 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얘기하냐고요. 지금 이 나라의 선관위가 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게 최선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니까 옳은 말만 하시면 여기서 소용없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네. 얘기는 우리가 실제 시간을 내가지고 참관인으로 가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고 투표를 네, 할 그거 수 다 있는 이해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넘어가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참관인의 없어요. 목적이다 말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정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거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의 제기만 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 이의제기 수준에서 못 참고 이제 정식적으로 항의하고 노발대발 큰 소리 내시고 하신 분들 다 잡혀가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잡혀가도 해야죠. 이거 혼자 하시면 우리가 됩니다. 참관이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아니 이게 법에 자, 어르신 잠시만요.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동참하라고 지금 강요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을 담당한 입장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예, 아까 공인지 탈부착 테스트 요청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제기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인 건데, 지금 서면으로도 보고 한 번씩 보셨잖아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근거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본인의 도장을 찍어라 라고 우리가 구두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인쇄로 가름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전달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접수증도 좀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투표관리관은 권한이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명부 시스템,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 투표용지 발급수를 보여달라.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리고 사진도 좀 찍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아, 이게 투표소가 협소해서 그거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그럼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의제기서 한 장만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제출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것 좀 알려달라. 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접수증도 한번 끊어달라고 하고 이 두 장을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 거 맞나요? 그렇게 법에 돼 있던데 그러면 아 이번 이걸 다 안 합니다. 인쇄로 가름합니다. 라고 하고 아 그리고 그 노트북 화면에 투표용지 몇 장 나눠주는지 보인다던데 그것 좀 보고 좀 사진 좀 찍읍시다. 매 시간. 그거 좀 내가 기록해 가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그것도 거부를 할 겁니다. 아, 안 됩니다. 투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 매 시간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하면은 예, 그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의제기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투표관리관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싸울 것도 없고. 자, 아까 봤던 투표함 공인지 날인 방법이고요. 예, 촬영을 근접샷으로 고화질로 촬영해 주셔야 되고 예, 쭉쭉 넘어가서 예, 사전투표 중에 해야 할 일인데 뭐 아까 얘기했던 거의 반복입니다. 제가 이 구성을 계속 반복 교육으로 잡았어요. 눌러서 셉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표용지 집어넣는 순간 세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기록을 하고 돌려서 초기화 0000으로 맞춰서 사람수 초기화하고 다시 세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걸 적고 나서 투표관리관한테 손 들어가지고 지금 몇 명한테 투표용지 몇 장 나갔나요? 관내 몇 명 나갔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손 들면 와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옆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집계표에. 아, 손 들면 안 오네요. 예, 그거는 잠시만, 이용호 회장님 모든 투표소가 다 그런 상황이었나요? 직접 가야 되는 건가요? 잘안 들렸어요. 아니, 아니 앞에 분 여섯 아, 예.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관리관한테 현재 사전투표 용지 발급 수를 물어보려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손을 들거나 했을 때 알려주나요? 네, 그 공인지 사인하러 오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다가 제시할 때 얘기해도 되고.